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역사의 변화 흐름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세상은 전문 지식의 시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색의 능력과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는 더욱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생각의 역발상과 창의력에 대한 유쾌한 제안을 해주실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가능해도 인공지혜는 불가능하다. 인공지혜란 말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가치는 더 역발상으로 빛나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그냥 무조건 꼰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문제예요. 네. 자기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선배들에 대한 존경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꼰대니 뭐 이런 색으로 매도하고, 또 사실 꼰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이 꼰대도 있지만 젊은 나이 어린 꼰대들도 많고. 그럼요. 네. 나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정말 어렵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전달하죠. 그 될 것도 안 됩니다. 옳은 이야기를 기분 좋게 전달하는 것만 되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은 최고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거지만 이게 모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출간하신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꽤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의 차이 인류를 만든, 네, 이거 독자들이 이걸 생차일만이라고 합니다. 네. 생차일만이라고 그러고, 부제는 Think 4.0 시대라고 제가 붙여서 역발상 콘서트 했는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2.0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 4.0이죠.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시대, 교육도 4.0, 다 4.0인데 한국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2.0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인공지능 뭐가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결론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발상, 특히 난세의 역발상을 강조하고자 이 책을 쓴 거여서, 보통 책이 좀 1000권만 팔려도 이 불황에 혹한기죠.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인데, 네. 또 책도 안 보고 또 네. 온라인 때문에 다 이 핸드폰에 노예가 돼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볼만한 책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저자 입장에서는 제일 감동하는 게 독자들이 보낸 그 인터넷 띄운 네. 서평이에요. 그렇죠. 네. 서평이 뭐 10대 개만 와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인데, 저는 뭐 수백 개가 있어서 그거 네. 보는 재미로 삽니다. 네.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는 건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많았다는 네, 네. 의미였던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제목에서도 인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류. 그렇죠. 제목이. 사람들이 다들 인류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인류라는 게 진정한 인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딱 부러지게 얘기는 참 어려운데, 그동안 한국 사회가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부모들이 뭐 1등 하라, 네. 이게 쫙 세워가지고 1등, 2등 이런 그 줄 세우기 문화가 갖고 온 네, 네. 상당히 문제죠. 네. 사실은 한 과목만 잘해도 선진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과목만 잘해가지고는 아예 뭐 희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 과목 평균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뭐 팔방민이 원래 되는 게 없다는 것처럼 이거저거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네. 그게 아주 잘못된 거고, 그래서 1등에서 인류로 바꿔야겠다. 네. 1등은 아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다. 네. 그 이 책에서는 4가지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건, 이게 가치의 이제 이동이죠. 밸류 시프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진 제일 문제가 이 검색의 노예들이 많죠. 네, 네. 이걸 빼면 뭐
뭐 다 컴퓨터하고 핸드폰에 놓아야 돼가지고 자기 뇌를 외주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외하죠. 이걸 뺏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뛰어난 민족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색에서 사색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 구슬을 많으면 꿰야 보물인데 이 생각들의 구슬을 정보와 지식을 꿰는 것이 사색이거든요. 나만의 목소리. 예. 그래서 이 검색에서 검색보다 사색이다 이런 제시했고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있지만 진짜 천재는 조건은 IQ가 아니라 상상력이라 그러죠. 이미지네이션. 지식보다 상상이다. 세 번째는 가치보다 수치보다 가치. 다 수치죠. 수치보다 가치다. 마지막으로 이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에 좌절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젊은 애들 특히. 한국 사회는 특히 실패하면 그걸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실패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패하면 그냥 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냥 평생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성공보다 성장이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 한 수씩 배웠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단어 하나 바꾸면 성공보다 성장이다.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인류가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1등부터 100등 중에 1등을 하는 게 인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럼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려면 자기를 연구해야 돼요. 하수는 남을 연구하고 고수는 자기를 연구한다 이러는데 요새 애들은 나를 공부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공부가 원래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또 특히 그러니까 남보다 못하는 일을 열심히 살다 죽습니다. 그는 뭐 절대로 이게 뭐 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또 하늘이 나기를 이 땅에 내려보낸 이유. 그게 이제 한자로 업인데 불교에서도 이제 업과 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죠. 그러니까 자기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인공지능 뭐 난리치지만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중앙일보에 인터뷰했던 제목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가능해도 인공지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공지혜란 말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가치는 더 역발상으로 빛나는 시대가 온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혹시 배움과 알의 차이로 뭐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알아야 된다. 한자로 이제 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요번에 돌아가신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5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지론인데 계열사 사장들한테 안다는 거는 아는 것뿐이 아니라 한자로 지죠. 이 지자는 사실 화살시에다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식자는 말씀원에 새길 시자입니다. 이건 남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지. 그게 지식. 둘째는 이제 행이죠. 아는 걸 행하라. 한자로는 이제 지행 합일 그러는데 세 번째가 용이에요. 사람을 볼 줄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남을 가리키는 거 훈.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지만 해도 어려운 거죠. 뭘 안다는 거. 그래서 영국 수상 정치가가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알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없다고 깨닫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생각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수가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걸 무지의 지라고 그래요. 공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평생 가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다는 거의 반대가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다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배운다는 말씀하셨는데 배우는 건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학이라고 쓰는데 그거 약간 다르죠. 라틴어는 런입니다. 런은 길을 찾다는 뜻이에요. 이 학은 약간 스터디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러닝이라고 우리가 러닝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네가 하는 걸 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고 딱 구닥다리다. 그래서 영어로 언러닝 그럽니다. 그걸 탈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방법. 지금까지 네가 알았던 것이 별게 아니다. 그걸 토플러 박사는 무용지식이라 그래요. 영어를 obsolete knowledge. 그래서 obsolete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무용지식을 버려야 된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방법, 배운 방법은 러닝이 아니라 언러닝이다.
네. 이렇게까지도 탈학습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만큼 과거 변화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만큼 나이 든 사람들이 사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보다 배우기 훨씬 좋은 거예요. 맞아요. 왜? 인생을 아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를 안다니까요. 그 나이 든 사람이 주눅 든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이 나이에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이 배우는 게 그쵸. 유리한 네.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따를 수 없는 어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럼요. 네.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 그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권력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 죽는데 그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롱런 하기 위해서는 롱런해라. 네. 오래 버틸려면 롱런해라. 살아있는 한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또 100세 시대라는데 뭐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 가면 뭐 70대 노인이 노인정 총무예요. 네. 막내. 뭐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한 사는 법을 계속 배우고 평생 학생이라는 감각으로 하면은 네. 그러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연륜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젊은 애들보다 오히려. 걔네들은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데 선수들은 이건 필요 없어요.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인류로 살아야 된다.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시대에 진정한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책에 썼지만은 이 난세 아닙니까? 네. 이런 난세가 정말 없던 것 같은데 이 태평성대는 이 고수의 그러니까 강자의 지옥이라 그래요. 다 잘 나가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네. 내 난세는 하수의 지옥이에요. 약자의 지옥이에요. 내공이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이 일본에서는 아예 불황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역발상이 전부 다. 네. 불황일 때 좋은 인재를 싸게 구할 수 있다. R&D에 전념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인간 개인으로서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뭐 모든 게 지금 다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이 없죠. 이럴 때 억지로 뭐 이렇게 희망을 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바쁘게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솔직히 내공을 기를 수 있는 내공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그동안 진정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각 분야에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엄청난 영웅은 아니더라도 네. 각 분야의 소영웅이 지금 BTS가 그 유럽의 비틀즈를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영웅이죠. 그런 어린애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 뛰어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시대가 사실 발달할수록 점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나의 어떤 인간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수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말하면 think예요. 생각. 네. 결국 생각의 품질을 높여야 돼요. 요새는 생각 근육이란 말도 하죠. 네. 이 책에서 제가 think 4.0 시대라고 정의했는데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네. 뛰어난 사람의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져요. 근데 지금 너무 공포스럽게 네 직업이 뭐 70%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뭐 너는 잉여인가로 전락한다. 네. 이렇게 막 공갈을 친다고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변호사도 인공지능이 나왔죠. 의사 뭐 왓슨이라 해서 뭐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의사들 다 진단에 이기고 또 뭐 은행 텔러 또 카지노 딜러 뭐 거의 뭐 로봇가 뭐 다 지배하고. 맞아요. 네.
그 알파고 바둑도 알파고가 난 자식이 알파고 제로로 했는데 아버지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무섭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그러는데 특이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2004, 5년 정도 후면은 인간 지능의 10억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 이런 기억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럼 인간이 뭐냐? 근데 로봇가 로봇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지금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주는 공감 능력 이런 건 정말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IQ보다 감성 지능이 또 상상력, 창의력,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 뛰어난 민족에게 역설적으로 기회다. 네.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명이 나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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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과 제조로 주로 이제 먹거리를 네. 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나간다는 구글이나 뭐 아마존, 애플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자산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생각의 혁신이다,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의 혁명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게 막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기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조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윈도우 시스템 같은 건 100을 팔아서 80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한국은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이죠. 왜냐하면 뭐 개발하면 베끼고 사람 빼가고 그러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고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나라 한만 발동만 걸리면 잘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했는데 나는 소프트웨어 10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소프트웨어 100만 우리 발동 걸리면 양병설. 잘하고 예를 들면 해커들. 걔네들 불법적인 애들도 많지만 걔네들이 천재거든요. 네. 우리는 엄청 많아요. 네. 우리가 BTS가 뭐 춤과 노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길러줘야 돼요. 걔네들한테 걔네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청출어남 후생가외라는 게 옛날 말에 하나도 안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믿어야 되고 소프트웨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전 세계 아무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과 생각을 수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5장에서 주장한 게 생각을 수출하라. 네.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사실 모든 게 생각이에요. think를 레벨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생각의 혁명, 우리나라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을 육성을 하고 다른 차원에서 어떤 좀 생각을 증장해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냥 무조건 꼰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문제예요. 네.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선배들에 대한 존경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꼰대니 뭐 이런 색으로 매도하고 또 사실 꼰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이 꼰대도 있지만 젊은 나이 어린 꼰대들도 많고. 그럼요. 네. BBC에서 페이스북에 걔네들이 꼰대라는 말을 번역을 했었어요. 아, 네. 한국에서 말이지만 자기도 많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세순하나요? 최근에는 가장 많은 포션이 생계형 인간. 그것도 어렵죠. 먹고 살기가. 생계형 인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조금 일부가 이제 꼰대형 인간. 네. 지금 새로운 시대에 가야 될 인간형이 바로 통섭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통섭형 인간. 이 한문이 참 대단한 게 전 세계 언어가 깊이는 한문을 당할 수 없고 논리는 라틴어를 이기죠. 라틴어가 지금 영어죠. 네. 그 두 개 양대 산맥인데 그중에 이제 통섭의 섭자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만든 단어를 보면 두 인변에 네. 귀 네. 이자 있죠. 한문으로 네. 이자 네. 네. 여기 칠판이 없는데 귀가 세 개, 3이어를 받는 아, 네. 그러니까 귀가 세 개나 되는 거죠. 넘나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 문과 나눈 건 거의 거의 내가 볼 때는 크레이지한 거죠. 지금 양쪽 뇌를 좌뇌는 원래 논리를 다루고 우뇌는 감성을 다룬다는데 그렇죠. 이걸 두 개를 써도 지금 힘든데 네. 너는 왼쪽으로 살아라 어릴 네, 때 네. 이과 문과 네. 이거는 정말 아주 스투피드한 맞습니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양쪽 뇌를 다 쓰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최고급 도움이 최고의 하인들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만약 이해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서 이 변화를 역으로 활용하고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사람들 특히 나이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새로운 게 많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값이 천정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어린 사람들에 대한 희망과 또 오래된 우리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그 밸런스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내세우는 이제 기업 문화 밸류라 그러는데 거기 코어 밸류라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뮤추얼 리스펙트예요. 상호 존중. 여기는 나이 들면 꼰대라 그러고 어린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그 제가 칼럼 쓰는 게 있어요. 꼰대와 싸가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은 사랑을 패기를 인정해주고 네가 할 수 있다. 그게 후생 가외하고 후생이 후배거든요. 후배는 놀라운 일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큰 일은 원래 후배가 저지르는 거예요. 나이 들면 겁이 나서 못해.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연륜, 지혜, 경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 이런 게 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좀 우려가 금할 수 없지만 뭐 그런 문화가 자꾸 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앞길이 안 보인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다수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불황과 역경이 기회고 찬스다. 이걸 잘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막상 정말 그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이것이 찬스라고 얘기조차 드리는 것도 죄송한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뭐 메시지를 드려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아유,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네. 어떤 아까 말씀은 통하는 얘기인데 난세의 지혜는 역발상이다. 역발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영원한 주제거든요. Who am I? 나이 들어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인생을 헛산 거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안에 분명히 엄청난 보물이 있거든요. 네. 내 책의 그 옛날 책의 제목이 내 인생의 보물찾기예요. 내 인생의 보물찾기. 세상이 너무 어렵고 사실 또 우리가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말은 쉽지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곤란하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보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미래 성장 중에서 하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 뭐 우버 뭐 이런 대표, 에어비앤비 숙박업 아시죠? 이런 데가 다 뭐 완전히 막 차를 안 타니까 뭐 사람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에어비앤비에서도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집에서 씻고 있으면 피곤하잖아. 네. 거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게 또 뭐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환을 그런 예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뭐 전문적인 분야지만 블록체인 같은 분야가 지금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계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면 야, 그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공부해보면 별거 크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알던 경험을 더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우를 팔아 이런 말이 있는데 한우를 파는 게 맞느냐? 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러나 한우를 파는 게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 네. 그 우물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다양한 우물을 파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I형이 이제 한국을 산 사람을 영어로 I 한 구멍이죠. 네. 그걸 이제 얘네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 네. 근데 전문가를 이제 시니컬하게 말하면 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네.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T형 인재로 바꿔야 된다는 말을 오래됐죠. 일본이나 미국에서 난 T자형.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도 같지만 넘나드는 형, 인자형. 오래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구멍만 파온 사람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섭형, 융합형 인재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전문성이 없으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됐지만 한국에서도 T자형 인재 네. 또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융합형, 통섭형 인재가 기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나. 결국은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기존 커리큘럼을 다 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창조적 파괴.
창조의 반대말은 같은 말이 파괴죠. 기분 좋은 파괴, 유쾌한 반란 이런 거죠. 네.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정말로. 네. 저도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이 교육 2.0이에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육 4.0으로 가야 파괴, 됩니다. 교육을 파괴하고 4.0으로 가야 기분 좋은 된다. 파괴, 기분 나쁜 파괴는 안 되고 파괴. 유쾌한 반란.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사가 할 일을 개인 회사가 해가지고 로켓 회수하고 네. 뭐 엄청난 일을 벌렸죠. 이 또 블루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아마존에서 우주의 물류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거는 3.0이 아니에요. 4.0 수준이야.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파이오니어링이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간 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직도 교육 훈련 이러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돼요. 선배들이 네. 마음껏 놀게끔 뛰어놀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뭐라 그러고 저는 뭐 직장생활 들어오면 의미 있는데 재미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의미 있는 일을 재미없게 하거든. 네. 인생은 두 가지 의미과 재미.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면 당할 자가 없거든. 재미가 사라진 나라 다 엄숙해. 그러니까 회의실에 들어가면 막 얼굴이 회의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회식 가면 난리가 나고 이건 바보거든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한국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가 사실 엄청 그 신명 많은 민족이에요. 신이 나면 절대로 아무도 못 당해 우리나라. 근데 지금 다 신이 꺼져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 혼자 떠들어도 될 건 아니지만 각자가 참 요새 각자 도생의 시대까지는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외람되게 무슨 저도 사실 걱정해요. 네. 나는 나는 걱정이 없겠어요. 나도 이 나이에 나도 없게. 네. 근데 무슨 딱 저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진정한 내공을 기울이면 좋은 기회다. 세상은 또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사온 게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네. 잡길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고 좌절해 있으면 정말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좀 점검하고 생각을 역발상을 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기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이제 기회 그러면 어퍼튜니티와 그 위기, 크라이시스가 네. 두 개 있는 뻔한 얘기지만 너무도 진부한 얘기지만 역시 영원한 진리다. 네. 그 인도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내가 강의 제가 외부 강의를 좀 하는데 가면 항상 그걸 보여줘요. 그게 진짜 와닿아.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진짜 위로가 돼.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기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뒷구절이 또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몇천 년 내려온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그 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 그 양반이 레미제라블 뭐라 그러냐면 미래란 용기 없는 자한테는 절망이다. 네. 근데 용기 있는 자한테는 엄청난 찬스다. 이 너무 단순하지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보는. 아까 그랬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는. 네. 그래서 비관론자는 모든 가능성에서 어려움을 찾고 네.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다는 네. 거죠. 정말 그런 중요한 차이가 말씀인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옛날 고수들이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뭐 성공과 실패, 이제 이런 어려움,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또 성공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면 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경청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경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그건데 제가 떠들다 보니까 뭐 당신은 들을 줄 모른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말은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뭐 당신은 들을 줄 몰라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아요 사실. 근데 경청은 듣는 기술이 아니라 두 귀로 설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귀로 설득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성학이라고 그러죠. 네. 옛날에 왕을 가리키는 한글 왕학이라 건방지니까 성학그래요. 그래서 네. 이 퇴계 선생님이 그 선조한테 준 그게 성학 10도 병풍이죠. 네. 그 임금의 공부해야 될 거를 10가지 PPT 10장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성학 10도 유명한 거죠. 네. 리더십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네. 거기 보면 성자가 앞에가 귀자에 입구에 밑에가 왕자입니다. 네. 임금은 입보다 귀를 우선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청이란 건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귀를 설득하는 걸 배우기 위해선 인간이 말을 배울 때 2년이 걸린대요. 네. 2년이 말을 배운대요. 근데 듣는 걸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대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순이에요. 이순이라는 말 아시죠? 네. 네. 귀가 귀자의 순환, 네. 귀의 순리. 네. 그냥 물 흐르듯이 들리는 거죠.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60이 돼서야 이제 그렇게 그래서 된다는 거군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청득심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네. 청을 통해서 득심,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사실 충분히 들어주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들어죠.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두 귀로 설득하는 것이라는 생각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얘기인데 소통이란 거는 말하는 게 아니죠. 말 하나도 못해도 말이 이심전심이 뭐 말합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면 달변가가 절대 유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면 약장수라고 해요. 입만 살아서 이럽니다. 그래서 눌변도 굉장히 유용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 말을 관계없어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예요. 네.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진심을 전달하는 기술. 진심을 전달하는.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네. 이런 것도 핵심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 상대방 우리 부부 싸움도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너는 게 말을 못 알아들어. 당신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말을 변호사 업계에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변호사가 탁월한 거예요. 네. 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객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춤형으로 변호하는 그게 최고의 변호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활한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꼭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혹시 유념해야 할 팁이 있을까요? 짧게 요새는 길면 안 들어요. 네. 그리고 기억도 안 나고. 네. 1시간은 우리가 대화하겠지만 1시간 동안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2개 정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2개만 기억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콜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도 3등은 기억을 못 한다는 고객은.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두 줄 칼럼 중에 2개만 소개하면 네.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만나. 내가 꿈에 그리던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딱 맞는 거예요. 네. 사무실이 10층이야. 네. 불과 몇 분 나와서 그 사이에 나를 전달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네. 최고로 줄인 게 두 줄 칼럼. 더 이상 줄일 수 없어요. 책 한 권을 2줄로 줄인 거죠. 그걸 비즈니스 다이어트라 그래요. 몸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비즈니스 다이어트. 회의 시간 줄이고 결제 시간 줄이고 네. 특히 보고서 줄이고 네. 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크 트웨인이 사실 이 두 줄 칼럼 만든 게 마크 트웨인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친구한테. 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시간이 없어 길게 썼다. 아. 이거 웬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네. 그래서 생텍쥐비를 이렇게 얘기했죠. 완벽함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더 이상 첨가할 게 더 추가할 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다. 네. 기가 막힌 말이죠. 네. 더 이상 뺄 게 없는 그게 완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줄이는 거 언어도 줄이고 핵심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좀 아까 그랬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두줄 칼럼 중에 가장 유명해서 어떤 사람이 족자로 써서 붓글씨로 자기 방에도 걸어놓은 건데 아, 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엄청납니다. 근데 현실은 이론대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만든 두 줄 칼럼에 아주 베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옳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옳은 말을.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히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그러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은 내용보다도 우리가 상대방과 트러블 나는 게 뭐겠어요? 너 말 있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 거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가 전달 기술. 네.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옳은 이야기를 기분 좋게 하라. 아. 당할 자가 없다. 두 줄 칼럼이죠. 딱 두 줄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이제 줄여보자면 경청은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소통은 진정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렇게 뭐 딱 명확하게 말하기는 그런데 네. 어쨌든 말을 잘하고 우리는 이제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라면 저 같은 뭐 이렇게 좀 학벌도 좀 있고 우리 가방끈이 좀 긴 친구 또는 뭐 지가 좀 머리도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나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그 참 어려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옳은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전달하죠. 그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기분 좋게 전달하는 것만 되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은 최고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거지만 이게 모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리겠지. 네. 아, 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옳은 이야기를 기분 좋게 하라. 운명이 바뀔 거예요. 아, 네. 아, 운명이 바뀔 거라고 그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인 관계니까. 네,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요? 그 운명이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 동양학 이제 한 전문가들 선수들의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수십만 자이잖아 한자에 네. 한 글자만 골라라. 그럼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아, 네. 운이라는 건 사실 인생의 함수죠. 인생에는 운의 함수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냐 나쁘냐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고수들 찾아가고 뭐 역학 우리 역학 네, 주역으로 풀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러는데 운이라는 게 또 웃기는 게 한글로 또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보면 공자가 돼요. 아, 네. 그건 또 재밌는 건데 공을 쌓으면 운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한테 환대한 할머니의 손자가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과학이에요. 이게 업보죠. 공덕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러는데 숙명은 못 바꾼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그 제가 젊을 때 그 일본 또 흥미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일본이 또 뭐 미국은 망가지고 일본이 잘 나갈 때인데 그래서 일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오마이게니치라는 일본의 그 아주 미래학자 유명한 사람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동양적인 사고예요. 쉽게 말하면 3가지만 알아라 이런 거죠. 하나는 이사를 가라. 아. 근데 명리학에서도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명택입니다. 네. 좋은 집을 가라. 아. 양택은 집이고 음택은 묘지예요. 이게 과학에 연결돼 있죠. 네. 우리 풍수질이 비슷한 거죠. 이사를 가라. 저도 이사를 갔더니 분명히 그건 있는 거더라고. 네. 두 번째는 시간을 달리 써라. 네가 시간을 배분을 달리 해라. 근데 정말 괜찮은 게 와닿는 게 너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라. 저는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만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만나가지고는 운명이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가 주위에 많은 게 인생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말 알아듣고 우리는 뭐 우리 평생 같이 가자. 그건 아니야 하수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만나야 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라는 건 영어로는 데스티니 그럽니다. 포랭크 앞으로 You are my destiny 노래 있죠. 그만 이제 페이트라는 것도 있죠. 페이트는 약간 불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운명은 크게는 거의 이 안에는 있지만 그 안에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내 그릇은 이 정도겠지만 그거를 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자기의 마음과 공을 세울 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적선지가라고 그러죠. 주역에 나오는 건 선을 쌓는 거. 여기서 젊은 애들은 적금을 듭니다.
돈을 쌓죠. 적금을 쌓고 노후 대비를 하는 젊은이를 보면 정말 불쌍한 거죠. 젊을 때 돈을 쌓는 거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적선지가죠. 선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가 있는 거죠. 필류예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젊을 때 자기를 비싸게 만든 사람이 돈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원리를 어른들이 가르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방법을 명료하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 스타트가 뭐냐면 적선이에요. 선을 안 쌓고는 운명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좋은 스승을 만나라, 독서하라, 기도하라. 응? 그다음에 세상에 아까 명택, 집을 좋은. 그다음에 마지막에가 세상의 이치를 명리. 그런 6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다 때려치고 2개만 하라면 저는 적선과 독서. 독서 꼭 책 보는 것보다도 나보다 난 사람, 명사, 최고의 스승을 만나라. 사실 부모는 못 바꾸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최고 행운이 뭐냐?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 근데 그건 아무나 못 만나죠. 그래서 운명은 버스와 같다 그래요. 버스는 또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고수로 만들면 내공을 쌓으면 운명을 좋은 운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다 달렸다는 거예요. 운명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운이라는 건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같아요. 근데 좋은 에너지, 기운이란 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일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일본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 70대 된 유명한 분인데 뭐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운명을 관해 쓴 그 일본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 3만 명인가 몇만 명을 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정리했어. 거기에 보면 운은 마음 과학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 과학. Science of Heart.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일이다. 네. 받았죠. 우리 박 선생님도 완전 그쪽에 고수잖아요. 네. 알죠,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거구나. 운이란 하늘의 사랑을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쌓아가면 노력하면 내 운명이 바뀐다. 그게 이제 사자성어로 운시도래죠. 운이 오는 때가 도래한다. 그래서 급하게 먹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영어 표현에 hasten slowly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바꾸면 천천히 서둘러라. 제 좌우명이 됐어요 옛날에. 천천히 서둘러라. 우리 이거 듣는 우리 많은 여기 청취자들 여러분들도 천천히 서두르는 지혜를 갖는 게 좋겠다. 네, 오늘 교수님과 정말 즐겁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난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집중해서 시간이 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군대 가면 이제 조준을 정확히 해서 마침에 1등 사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맞죠. 근데 인생이란 사격장에 가면은 평생 조준만 하다가 사격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언제 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가 좀 아주 예민하고 지가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니까. 사회문화 또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일이 아주 천박한 문화입니다, 사실. 실패가 자산인데. 그래서 제가 역발상을 만든 2주 칼럼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되게 쉽지만 띵하죠. 그게 발사하고 조준하라. 발사하고 조준하라. 발사하고 조준하라. 관역을 옮기면 된다. 그런 역발상이고 그런 게 시작이 바로 반이 아니라 역발상이군요. 사실은 시작이 90이다. 시작하라. 발사하면 나중에 조준하면 된다. 이런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걸 젊은 애들이 굉장히 와닿는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평생 조준만 했군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중에 하나예요. 저도 나이만 젊다면 이걸 나한테 내가 했으면 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불러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시니어 TV가 시니어들이 한국의 허리 미들필더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온 핵심들이에요. 그 엄청난 자산들, 이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국가적으로 써먹고 또 외국에 글로벌로 수출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생각을 수출하자. 그거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다. 그래서 생각 근육이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이걸 생차일만이라는데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힘이 나고 기운이 샘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룬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즐거운 전환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